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더욱더 기쁜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투자를 복귀해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 하나가 바로 SCHD의 배당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CHD를 제외하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배당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올해 SCHD의 배당 성장률은 3.77%에 그치며 SCHD가 상장한 이후 역대 최저치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저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다른 ETF들의 배당 성장률 기록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국내에서 배당 성장률이 가장 뛰어난 두 종목을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입니다. S&P 500 ETF에 무슨 배당 성장률이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에이스, 타이거, 미국 S&P 종목들은 눈부신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에이스의 경우 22년 대비 23년에 배당 성장률은 28.8%를 기록했고 타이거의 경우에도 22년 대비 23년에 25%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은 22년도에도 21년 대비 높은 배당 성장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21년 1분기에 첫 배당금이 2개 분기에 배당금이 지급되며 22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오지만 두 종목은 22년도에도 전년 대비 눈부신 배당 성장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상장 기간이 길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배당 성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배당 성장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으로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국내 상장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S&P 500보다 배당률이 더 낮은 나스닥 종목을 왜 언급하냐 하시겠지만 S&P 500과 동일하게 나스닥 종목은 매년 20에서 30%가 넘는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22년에는 26.7%, 23년은 전년 대비 31.6%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23년에 전년 대비 53.6%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의 경우 워낙에 배당률이 낮은 종목이기도 하고 타이거의 경우 2011년도에 상장을 했어도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3,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나스닥도 배당금 을 신경 써서 주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내 S&P 500 나스닥 종목의 배당 성장률이 국내 운용사에 국한된 것인지 저는 미국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SPY, VOO, QQQ 등의 배당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배당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SCHD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첫 상장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1.41%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올해를 포함하더라도 13.05%로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나스닥 ETF들의 배당 성장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첫 번째 SPY입니다. SPY도 SCHD와 동일하게 같은 기간을 비교해봤습니다. 2012년 이후는 7.15%, 최근 5년은 5.4%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SCHD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Y는 최초 상장한 1993년 이후로도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기록해서 누적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6.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Y와 함께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VOO도 살펴봤습니다. SCHD와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부는 2011년 이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7.61%를 기록 중이며 최근 5년은 6.06%를 기록하며 SPY보다는 조금이나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배당 성장률이 SCHD에 못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QQQ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QQQ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하고 사실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SCHD와 같은 기간 비교 시 사실 큰 차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후 QQQ는 연평균 9.88%, 최근 5년간은 10.55%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며 S&P 500보다 훨씬 높고 SCH와도 엇비슷한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부분은 QQQ가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연평균 배당 성장률입니다. QQQ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20.58%입니다. QQQ의 2000년대 주가가 45에서 60불 수준에서 횡보하던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던 사람으로 예를 들어 평단가가 45에서 60불 수준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4에서 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QQQ로 배당금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지만 20년, 30년 누적될수록 엄청난 배당 성장률로 인해 시가 배당률이 낮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률을 기록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가도 6배, 7배 오르고 배당률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만큼 매력적인 주식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배당 성장 ETF는 반도체 ETF입니다. 아직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ETF는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길지 않아 국내 상장 종목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해외 기준으로 봐도 반도체 ETF의 배당 성장률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CHD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가뿐히 들여밟아주는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HD와 동일 기간 비교를 하더라도 2012년 이후 XOX는 19.34%,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5.97%를 기록하며 모든 구간에서 SCHD보다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XX의 2000년대 평균 주가는 50에서 60불 수준이었는데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면 평단가 기준 시가 배당률이 7에서 8%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에 굳이 시가 배당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수 추종 종목들만 꾸준하게 모아간다 하더라도 20년, 30년이 지나면 본인의 평단가의 미래 시점의 배당금을 고려한다면 배당률은 충분히 7에서 8%대는 물론 1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반도체 종목들의 국내외 배당 성장률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종목들인데 이번 배당 성장률 비교를 통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20년, 30년간 꾸준히 지수 추종 종목들의 무지성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